연주에 있는 재성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우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사주 궁위별 특성에서 연주가 어떠한 자리인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연주는 사주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택으로 말하면 그 터전, 바탕 또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 주택을 잘 받쳐주고 또 테두리를 쳐서 그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연주는 통제궁이다. 정신적인 면이 됐든지 아니면은 또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안의 차원에서 나를 통제하는 통제궁이고 바탕이 되고 배경궁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신의 인성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연주에서도 이제 연강과 연지를 나눠보겠지만, 제일 먼저 사람을 보면 얼굴의 모습이 눈에 띄듯이 연주는 그 사람의 첫 인상, 첫 이미지가 배어나오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연간이 더 그렇다. 그래서 이미지궁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국가나 선대나 조상이나 이러한 나에게 말 그대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테두리가 연주다. 즉 개인의 선택권이 없이 주어진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 즉 DNA를 연주라고 그랬고, 또 시간적으로 볼 때 기억에 없는 오래된 과거, 즉 또 인생에서 본 유소년기에 해당이 되며 그 사람의 가풍이나 가문의 내력을 살필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일을 처리할 때는 기획 능력, 설계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연주다. 그런 연주에서도 연강과 연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때, 우선 먼저 연간에 재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봅니다. 각각의 육신의 특성이 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연간에 정제가 있다. 첫 이미지가 어떻겠는가? 제가 연간에 정제가 있습니다. 경금일주에 을목. 그러면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반듯한 것, 그러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뭔가 신뢰가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인상을 풍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직하다. 저 사람은 뭔가 믿을만하다. 신용이 있을 것 같다. 뭔가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연간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실제 그러한 성격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언행이 반듯하고 또 신뢰와 믿음이 가는 그런 행동으로,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제가 연간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책임지고 일을 끝낼 줄 알고, 자기 일은 자기가 꼭 다 처리할 줄 아는, 자기를 남한테 맡긴 거나 나몰라라 하고 이러질 않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러면서도 정제란 자체가 정확하고 안정적이고 치밀하고 또 신뢰를 추구하는 게 정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됐던 어떤 일을 하도 노력의 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열심히 꾸준하게 일하는 스타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택한다면 그게 이제 직장인이죠. 그 중에서도 뭐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 이 연간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근면성실, 뭐 저축, 전략 이러한 정신이 강하다. 그리고 연주라고 하는 자체가 통제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매사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통제하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대충대충이나 설렁설렁 이런 것은 안 통하는 스타일이 이 연주에 특히 연간에 정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꼼꼼하고 정확하고 아주 치밀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피곤한 사람이죠. 대충대충 이런 것을 용납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 앞서 말한 그런 특성과 잘 맞는 직업을 택하면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특히 정제는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정확한 예측을 잘하는 스타일. 계산을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얼마가 남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할 줄 알고 그러한 것이 실리적이고 실용적이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거나 뛰어드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반듯하고 아까 책임감이 있고 언행이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나 이런 사람으로 데리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죠. 다만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지지에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연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 좋은 얘기로는 국가적인 재물이에요. 국가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이런 대기업들은 내 거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니까 기업도 국가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러한 연간에 정제가 있으면은 내 것 갖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왜? 다 드러나 있고 또 공용적인 전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무조건 빼서 돈 쓸 수 있고 그거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못해요. 특히 그래서 법인화되어 있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그러한 주식회사 이런 것은 자기가 지분이 아무리 뭐 90%를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빼서 쓰고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연간에 특히 연월간은 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도라 했죠. 양중형이니까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서 자칫하면 내 뜻대로 다룰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그림 속의 과일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연간에 있는 정제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요. 연간에 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편제의 그 특성은 통찰력, 통제력, 다스리는 능력, 경영하는 능력이 뛰어난 게 편제다 그랬어요. 정제는 소유욕이고 저축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편재는 소유보다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연주 자체가 통제하는 자리, 통제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간이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편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에 편재가 있으면은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또 무슨 일머리를 보더라도 한눈에 탁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게 연간에 편재가 있을 때다. 또 매사에 실행력이 빨라요. 편재는 역동성이 있고 역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저하거나 그런 것 없이 실행을 바로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기 쉬운 게 연간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다. 연간의 편재는 공간적인 측면을 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영역, 얼른 얘기면 활동 범위. 그래서 연간에 편재가 있는 사람은 대외적인 활동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다. 마당발을 넘어서 마당발은 그냥 동네 정도가 마당이지, 그죠? 글로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게 연간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다. 또 편재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안정성과 항상성을 추구한다면 편재는 모험성과 이동성과 역동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험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넓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작동되기 때문에 연간에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바쁘다 바빠 하고 해외를 넘나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제처럼 저축하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재물의 축적보다는 또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폭넓은 활동으로 더 큰 어떤 재물을 욕심내는 그런 스타일들이 연간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다. 편재는 또 정제와 달리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제로도 봅니다. 즉 로또부터 시작해서 또는 생각지 않은 귀인의 도움 또는 선배의 유산 상속, 즉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문중에 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어느 신도시에 딱 포함됐고 엄청난 보상금이 나왔어. 다 자손들에게 다 나눠줘. 그럼 뭐 자기가 아무 상관없을 리야 없게 같은 문중이니까 이제 조상이니까 노력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쓴 바도 없고 그냥 앉아서 몇 억씩 딱 나오는 그런 거. 내 보기에는 뭐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또 그러한 아까 불로소득제도 불로소득제지만은 이 편재의 그릇이 정제보다 훨씬 더 크죠. 재물 양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시하고 천간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스케일이 크고 폭넓은 활동을 하는데 나쁜 얘기로 하면은 허세나 허풍이 세지는 경향이 있는 게 연간의 편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허세 허풍입니까? 신약하면서 재는 왕하고
돈 만드는 재주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것만 갖추고 있으면은 입만 열면 뻥이야. 응?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 들으면은 엄청난 스케일이 진짜 세계적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쥐뿔도 차비도 없어가지고 나 용돈 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연간에 있는 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편제는 역동성과 통제성과 뭔가 확장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재된 욕심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역마성을 가지고 있어서 넓은 무대에 진출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일찍 사회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 나면은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시행해야 되고 또 바로 결과도 얻어내려고 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너무 서두르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전부 자기 능력 밖의 일이 되다면 허황된 그러한 꿈만 커서 스케일만 컸지 그 스케일에 비해서 노력이나 재주, 재능 또 준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의 짜임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에 편제가 있고 월지에 식신이나 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편제도 뿌리가 있고 일간도 뿌리가 있다면 정말 식신생재가 잘 되는데 그것이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기업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을 수 있지 무조건 연간에 편제만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다음은 연지에 있는 정제와 편제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지는 말 그대로 정제가 있다고 치면은 그건 한마디로 조상덕 부모복이 있는 사람다. 제복이 있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선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 집안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그러한 근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유소년기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연지에 정제가 있을 때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삶을 추구해. 불안정한 그런 수입이 들락날락하거나 벌 때는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항상 우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집, 주택이죠. 또 자기의 정확한 고정 수입, 또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좀 모아놓는 돈, 이런 것이 꼭 채워져야 하는 스타일들이 연지에 정제가 있는 사람. 일단 기본적인 안정 세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하다. 상당히 정직하고 성실해요. 정제 그러면은 정직, 성실, 근면, 저축, 전략 이게 다 들어가는데 정제하고 편제하고 같은 재성은 크게 나쁜 작용은 하지 않아요. 다른 육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편성 중에서 겁재나 상관이나 칠살이나 편인과 달리 편제는 그리 편성에 좀 도드라진 그런 나쁜 작용은 크게 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이 정제가 이렇게 연지에 있으면은 단점도 있을 수 있죠. 뭐가 단점이 있습니까? 하면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데 사회적 활동 폭이
거나 소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정제가 넓은 범위의 글로벌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제만 가졌어요. 단 정제가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금의 묘가 정제잖아요. 지지에 있으면 연지에 있다. 근데 월지에 해수가 있다. 해묘목국이 되잖아요. 응? 상관정제가 되면서. 목이 삼합이 되면은 정신적으로나 어떤 공간적으로 보면은 양간을 취한 거잖아. 우리 편재 성향을 띈다. 그래서 지지의 정제 하나뿐인 것 같지만 해묘목국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넓은 무대에서 큰 그러한 일을 진행시키고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육신에서는 머리와 뿌리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있는가 보고 또 관성이 있는가 봐요. 왜 관성이 없으면 언제 겁자고 와서 뺏어가거나 말 그대로 손재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식재관 재를 보게 되면 뿌리와 머리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제복도 좋고 재도 잘 다스리고 재테크 능력도 있고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제라고 무조건 지지했다고 좁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에 돌아가신 왕회장, 정종 회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해묘 목국 경금에. 그리고 천간에 정화가 딱 정관이 있으니까 국가적인 혜택 엄청 받았죠. 이 경제 개발을 할 때. 그보다 더 글로벌한 활동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는데 배짱도 있었잖아요. 조선소 뭐 지을 때 거북선 그림이 들어있는 우리 500원짜리 지폐 옛날 돈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렇게 배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무조건 그러니까 정제라고 해서 하지만 보편적인 정제의 특성은 너무 또 이익관계를 따지거나 결과에 치우친단 말이죠. 이해타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인정머리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전혀 돈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장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연지에 정제가 있으면 복이 많은 사람. 특히 조상복이 부모복이 있는 사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근데 나는 연지에 정제가 있는지 무슨 유복은 고사하고 어렸을 때 밥 한 번 제대로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때는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식구는 많고 공부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에 보면 아까 식상과 관성이 없고 군겁정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있는 것 같고 다 뜯어먹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재성이 연지에 있다고 조상떡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다 뺏기고 돈이 남아나질 않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짜임새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연지에 편재가 있으면은 정제와는 사뭇 다르게 편재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고 펼치려고 하고 또 문화예술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끼라고 봐도 돼요. 편재는. 그래서 이 연지에 편재가 있으면은 연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나 가풍을 볼 수 있는 자리, 뭔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전통이나 DNA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지에 편재가 있으면 집안이 엄숙하다 딱딱하다 이전에 어느 집안 가면 참 재밌다 이런 집안이 있어요. 식구들이 이게 부모님부터 웃기는 얘기를 이렇게 잘하고 또 엉뚱한 그러한 집안 행사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유로운 분위기 있죠. 좀 더 좀
활발하고 역동적인 분위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지에 편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끼라고 그럴까? 우리 민족에는 뭐가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전체 우리 민족 전체가 흥이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죠? 신명이 있는 민족이다. 신명난다 그러죠. 그러한 끼와 흥과 신명을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풍류적인 기질이 있고, 이게 잘못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편재의 단점인 주색 잡기에 능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찌됐든 연지에 편재가 있으면은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상당히 좀 뛰어난다고 그럴까? 이런 점이 있고, 또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일로 말하면은 공유하는 거다 그랬어요. 정제는 내 것, 내 소유면서 내 일이잖아요.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정제예요. 근데 편재는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도 들 수 있고 내 돈도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 개념이 있어서 이 연지에 편재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왜? 즐기려고.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까 그 편재라는 자체가 끼, 흥, 신명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신명나게 어우러져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을 좀 즐기려고 하는 스타일,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스타일. 또 연지는 지역적으로 보면 먼 곳이라 그랬어요. 국가적, 글로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아주 좋아한다든지, 또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게 꼭 생업이 아니고라도 하는 게 이제 편재의 특성이다. 또 이 편재의 가장 장점을 들으면 저는 앞서 말한 대로 통찰력, 뭔가 전체를 한눈에 착 볼 줄 아는, 파악할 줄 아는 사물의 가치나 일이 되어가는 일머리나 이러한 것이 아주 파악하는 것이 뛰어나고, 또 사람이나 도구나 이런 활용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 편재가 연지에 있는 사람은, 연간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뭔가 자신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아주 강해요. 정제는 확장보다는 감수라고 그럴까? 응? 자기가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쪽에 신경을 쓰지 막 이것을 키운다든지 확장시키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편재는 가장 특성이 확장성이었죠. 장사가 잘 되면은 분점을 자꾸 내는데, 정제가 있는 사람은 분점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하면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량을 늘리는 정도지 확장을 안 는다 했죠. 근데 편재는 그런 확장 심리가 상당히 강한데, 그게 연지에 있을 때 특히 더 그렇다. 그런데 이런 편재도 비겁이 뭐 태양해갖고 군겁증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겉보기에는 아주 배포가 크고 스케일이 크고 모험도 즐기고, 응? 또 의리도 있는 것 같지. 편재는 싹 사기적이고 싹싹싹 쓰고 남들과, 정제는 기껏만 알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스케일 큰데 속빈강정, 허장성세가 되어서 이 연지에 편재가 있더라도 그런 사주의 짜임새가, 식재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비겁이 태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풍파가 많은 그런 삶,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 연지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라고 그럴까? 활동 범위를 잘 가지고 있고 확장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 비겁이 많으면 편재는 큰 돈이잖아요. 그죠? 또 불로소득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연재 편재가 있고 하면은 투기 성향이나 또는 도박 성향이나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 식재관이 잘 짜여 있으면 거시적인 안목, 또 통찰력, 또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 뛰어난 그러한 일처리 능력으로 상당히 멋진 활동을 하는 게 연지의 편재가 있는 사주다.